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험 대비를 위한 전용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그냥 어휘집에 있는 그런 어휘가 아니라 이 어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학교 내신 문제와 동형의 문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맨 처음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생긴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난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휘 문제 가운데서요. 모든 교재 내 문제를 이와 같은 고난도 문제로 다 아이들 소화를 시킵니다. 이게 실제 시험 범위 내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양하게 저희가 아예 컨텐츠로 만들어서 외대부고는 아예 외대부고만의 트랙이 따로 있어요. 킬러 수준 문제를 기본적으로 주 단위 70문제는 기본적으로 시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또 어휘 이 학교 유형과 학교 내신 지문에 있는 그 어휘가 아니고 따로 별도의 어휘가 한 150개 정도가 아예 그냥 어휘 문제같이 나가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정도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 숙제에 대한 그 워크로드는 많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는 조금 밀릴 정도로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1월 7일에 개강을 했어요. 개강을 했고 현재로서는 이제 방학 때 이제 학교 정해지자마자 바로 수강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뭐 가정 내 친구들도 아마 뭐 다른 뭐 국영 속 다양한 과목들을 듣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그때 개강한 이래부터 정확히 이 지난 토요일까지 해서 7번의 외대 부고에 특화된 유형 모의고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학교 내신 컨텐츠에 맞게끔 아직 내신 교재가 전부는 다 오픈되지 않았어요. 개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미리 선 공개가 되는 이제 어휘 교재가 있거든요. 그 어휘 트랙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휘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매년 뭐 바뀌기도 하지만 또 정해진 부분도 있고 해서 네. 이게 카메라 빨이 이렇게 해야 잘 봤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중심에 서야 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따가 한 번 더 빔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시험의 기출의 동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유형이에요. 실제 좀 오픈을 드리면 내신 대비 때 아이들이 내신 범주로 공부해야 할 시험 범위 교재를 가지고 미리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미 7번 정도의 아이들은 요 문제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내신 유형과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고 해설을 들었고 이제 어휘 좀 내공을 좀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7주차가 익어가는 거니까 좀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문제를 푸는 감들은 많이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친구들이 맨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제가 뭘 먼저 보여줬냐면 학교 기출문제 유형을 먼저 보여줬어요. 왜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일단 제가 공개를 뭐 다 드리지 못하지만 작년에 봤던 1학기 1회 첫 시험에서의 간단한 문제 좀 몇 가지 일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똑같이 진행했던 것처럼 그 시험 문제 한번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간단하게 앞으로 시험 대비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따가 요걸 제가 좀 드리기는 조금 보안상 어려울 수 있고요. 예. 난이도가 좀 있는 퀄리티와 좀 양적인 문제가 다 채워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가시기 전에 그 채점을 일부러 아직 안 한 시험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학생의 또 이런 또 이제 보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간단하게 문제 한번 희망하시면 잠시 보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잠깐 제가 이름만 좀 지우고 이따가 한번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축하드립니다. 20기 애기들입니다. 네, 완벽한 숫자죠. 20입니다. 그리고 약간 분수로 따지면 5분의 1입니다. 네, 인생의 5분의 1. 이제 100세까지 산다는 전제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약간 100세까지 완전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20개 친구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우선은 자, 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권유진 강사고요. 그리고 이제 별명입니다. 네, 요즘에 그룹으로 나오는 약간 연예인 친구들 중에 뉴진스라고 했지만 전 좀 다릅니다. 제가 먼저 만들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학습 유전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원래 썼었는데 어느 순간 뉴진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들 앞에서 이 얘기를 제가 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은 조금 가오가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절대 아이돌 그룹을 모방하기 위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는 여기 고등센터에서의 특목 자사 라인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저희 외대 부고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올해 플랜으로는 이제 북일고 2학년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 1학년 이제 좀 특목 계열 정도로 제가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일반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외대부고 컨텐츠 작업에 많은 좀 주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저희 그 이력을 그냥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좀 어필을 드리면 저는 강의를 올해 24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의를 하는 세월 동안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온갖 사력을 다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약간의 보안 유지 계약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대치동에 들어가시면 생존 관련 모의고사를 보는 재종반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제가 만든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출제위원이 여기서 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요. 약간 보안성 때문에 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네, 약간 좀 그 판권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일단은 그 외대부고 내신 영어는 제가 깔끔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조금 스캔된 걸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뭐 문항수가 혹시 보이실까요? 여기 36문항 작년 정확히 딱 1년 전에 이제 1학기 첫 모의고사가 36문항이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개수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놀랍니다. 40개가 되겠죠. 문항이 40개면 배점은 오히려 조금 낮아집니다. 좀 시간 안배 싸움에서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험지 분량이 40문항까지 간다 그러면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 대비 문제 해결력을 상당히 요하면서도 학교에서 특정하게 요하는 그 특이 유형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도 단기간 내 많은 시험 범주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개수가 요 정도이고 배점은 요 정도 분포를 보인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 초반엔 다들 잘 맞아요. 배점이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좀 화면이 크게 안 보이시죠? 자, 보면 요 정도면 짧은 거예요. 그냥 적어둡니다. 저는 말씀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실제 아이들 어휘 부교재에 있는 그 텍스트 지문이고요. 요거는 정해져 있는 교재고 아이들이 1년에 2권 쓰는 어휘북이 있어요. 그 교재에서 발췌가 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휘 관련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절성을 묻는 문제 이런 거는 딱 모의고사 유형과 수능 유형과 동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특이성 있는 모양이 되거든요. 영영풀이인데 이 모든 지문 내 웬만한 어휘는 다 좀 간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사어, 반의어까지 섭렵을 해야 되고 동시에 영영풀이까지 이렇게 살짝 그리고 지문이 경우에 따라 변형이 일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휘 변형 범주를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네. 요즘에 일반고의 약간 이제 출제 경향들은 저희 챗 GPT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문을 아예 그냥 AI 프로그램 돌려서 지문을 아예 그냥 다 내용을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문을 암기하는 공부라든지 그걸 다 체화시키는 공부, 반복적인 학습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학교의 시험 포인트가 어휘다. 그러면 어휘량을 엄청 늘리고 이 지문에 해당되는 최대 발생 가능한 모든 어휘 변형의 케이스를 다 대비시켜서 문제를 만들어 풀리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정도면 또 짧습니다. 요게 A4 용지로 한 면인데요.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요 친구는 원서예요. 그 어머님도 혹시 반지의 제왕 예, 그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선생님들마다 조금 취향 다르시지만 어떤 분은 뭐 고전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조금 약간 좀 현대적 느낌의 이런 소설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소설 원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설명은 하시긴 하십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빠를 뿐입니다. 조금 많이 빠릅니다. 양도 많고요. 관련된 문제는 대체로 거의 어휘 문제와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 아이들이 이 교재가 아직은 올해는 어떤 원서라든지 어떤 프린트물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계약을 하게 되고 첫 주에 그 책이 이제 프린트물이 오픈이 되게 나면 모든 학원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똑같은 경쟁 베이스로 똑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문제를 얼만큼 어떻게 만드는지에서 아마 아이들의 성적 대비 좀 승부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제가 기출 분석을 대체로 한 3개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대부고는 보수적으로 한 5년 정도 받고 4개년 범주 이내에서 반드시 나왔던 문제 유형을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뽑고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 유형들로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매주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일단 사실 아이들은 제가 이 시험 범위가 교재에 나오는 그 교재다, 그 어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실 아이들은 미리 읽어주진 않아요. 왜냐면 자부심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사하게 미리 그 내용을 알고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제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력을 확인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제가 문제를 좀 어렵게 잘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초반 한 1회부터 한 4회차까지는 평균 점수가 50점 정도대가 나왔습니다. 40 후반대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도 푸는 강단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정답의 근거를 찾는 거라든지 조금 단련시켜 놓으니까 한 7회, 6, 7회짜리 가니까 점수가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문제를 훈련을 했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결과물은 조금 다르게 보여진다는 게 사실 실제 데이터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은 이 문제를 풀 때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범주를 보고 학습하지 않겠다. 내 실력을 정말 보겠다는 신념으로 매주 일관된 자세로 보고 그 점수가 몇 점인지를 확인하고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내부적인 솔직 발언이지만 저희 친구들은 이 시험으로 한 60점만 나와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네, 워낙 난도 있게 문제를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 있는 어휘들은 여기 좀 지저분하죠. 실제 기출이기 때문에요. 밑줄 친 어휘들이 있습니다. 밑줄 친 어휘가 이제 문맥적으로 바르게 쓰였는지를 보는 건데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밑줄 어휘가 맞는 근거가 지문 내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 정도는 좀 배점이 낮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이 어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휘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는, 그래서 골라야 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밑줄 친 단어가 이 문맥 내에서 문제는 없네. 이게 가장 적절하진 않지만 이게 나쁘진 않아. 요 정도의 영향을 묻는 문제들은 점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제 기출 분석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문장에 밑줄을 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거의 정도를 지문 내에서 문맥 근거가 있는 정도, 중간 정도, 아예 거의 없는 정도로 제가 조절을 해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 점수 한 40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반드시 또 풀었던 문제들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다 해설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이게 점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 아이들은 7주 정도에 걸쳐서 반수동적인 개념의 내신 대비를 일부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 지금부터 이제 이러한 학교 시험 유형은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부터 4가지만 딱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생님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공략하지 마시고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여기 정확히 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4분이 계세요. 배정이 4분 되시는데 영어 단위수가 일주일에 4차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원서를 담당하십니다. 아까 소설 같은 원서 담당하시고요. 그 책이 1년에 한 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2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두 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분량이 아무리 단편이어도 생각보다 100페이지 기본 넘어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 시험 보는 이 시험 저희 6주 정도나 7주 나오거든요. 빠듯하게 해야 7주 나옵니다. 시험 대비 때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반권 정도 원서를 끝낸다. 엄청난 스피드를 요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이 기본적인 독해력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독해의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내용을 훑어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경향 때문에 첫 시험에서 많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이 원서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이 학습 범인의 지문을 다 학습을 했는지 학습 확인하라는 문제도 일부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내용 숙지가 다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문제들은 내용 일치 불일치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원서이지만 빠르게 나가야 함과 동시에 내용 이해 문제도 많이 만들어 많이 풀려줘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원서를 나가시는 분, 그 중에 2분은 학교 그 프린트를 나가는 이제 저희 프린트 티처들이신데 약간 뭐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서 고전 문학을 건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그 약간 그 아까 같은 그냥 좀 근현대적인 느낌 호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영시를 건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정해진 패턴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간 시기가 약간 뭐 중세까지는 안 가도요. 조금 고전적인 거
현대적인 거, 좀 특이한 거,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좀 보수적인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성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런 좀 취향을, 개인적인 취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범주가 나오지만 어느 시험 범위 중 한 번도 겹치는 지문이 없습니다. 네, 다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패스트 트랙은 무슨 말이냐면 다양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많이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속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 있는 세 권의 책이라는 건 뭐냐면 원서는 한 권 정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 단어장인데 단어 교재는 이미 아이들이 다 구매한 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천 잉글리시 이제 월즈가 있는데 그 사천 기본적인 필수 어휘집은 이제 4권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작년도에도 같은 책으로 나가긴 했어요. 어휘집은 바뀌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교재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집을 1년에 2권 정도를 나가게 되거든요. 요건 또 올해마다 좀 다를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이제 유반이어인데요. 여기는 이제 뜻으로쓰는 아이들이 유사어 반이어 학습을 생각보다 했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미끄러지는 이유는 조금 더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학교 범주 내에서 일반 고등학교들은 요 정도의 유반이어까지만 내는 정말 그 특이하지 않은 레어하지 않은 어휘들 범주 내에서만 학습을 시키거든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대국어는 그 레어한 범주까지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유사어가 나온다고까지 하는 범주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상당히 심층 있게끔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제가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4회차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휘 파트 모든 문제를 다 심층적인 어휘, 심화 어휘로 만들었는데 12문제 어휘 가운데에서 총 20문제가 나가게 되고요. 그 12문제 가운데 2문제 정도를 맞추더라고요. 반도 못 맞췄습니다. 네, 그만큼 심화 어휘에 대한 저희가 아이들이 외운 적이 있지만 그게 이 문제, 실전 문제 풀이 감각 봤을 때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 미리 풀려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심층적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그 기존 학생들은 요 유형 문제를 가지고 7주간 모의고사를 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3이나 재종반 정도의 친구들, 실제로 외대부고 아이들은 시대인재 학원도 가끔 가거든요. 꽤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층적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킬러 수준의 문제, 그다음에 고3 수능 문제보다 조금 난도 깊은 문제들, 수능에 요 정도는 안 나오겠다 싶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절대평가로 문제가 바뀌기 전에 그 전에 수능이나 모의평가들은 철학적인 지문도 많이 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좀 어려운 소재의 글들, 글감이 어려운 글들, 또 동시에 그렇다 보니까 어휘도 많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런 심층적인 독해, 그리고 동시에 이 독해를 읽고 나서 지문에 있는 내용과 선지로 답을 연결시키는 그 기능들이 있어요. 연결고리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아이들이 경험치가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꾸준하게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첫 주, 둘째 주 요때쯤에는 아주 30문제 정도의 킬러 문제를 아이들이 본다라면 그 중에 한 10문제 정도 맞을까 말까 하는 정도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신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 때에도 똑같이 이 컨텐츠는 똑같이 진행이 돼요. 아이들마다 시험 범주 내 학습은 약간 아이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풀어버린 경향들이 많아서 빨리 푸는 문제, 양적인 문제, 동시에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험 딱 직전 주, 한 주 빼곤 제가 모든 과정에 다 심층 문제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사고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저희 분당 미탐에 저희가 이 막강한 컨텐츠 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제 마이크 보고 다녀가신 분 저기 계시는데요. 잠깐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하프스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외대부고 아이들을 위해 만든 별도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다음 주부터 매 주차로 이 교재가 주차별로 제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만들어진 컨텐츠 플러스 더하는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험 대비를 위한 전용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그냥 어휘집에 있는 그런 어휘가 아니라 이 어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학교 내신 문제와 동형의 문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맨 처음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생긴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난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휘 문제 가운데서요. 모든 교재 내 문제를 이와 같은 고난도 문제로 다 아이들 소화를 시킵니다. 이게 실제 시험 범위 내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양하게 저희가 아예 컨텐츠로 만들어서 외대부고는 아예 외대부고만의 트랙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양산맥이 되는 특목고 가운데는 이제 북일고도 있는데 이제 북일고의 어휘집을 저희가 같은 컨텐츠 팀이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공유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한 명 이상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런 컨텐츠를 저희가 사실 외대국어는 수업을 사실 이렇게 조금 아무나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컨텐츠 구성력에서 정말 컨텐츠 구성력에 처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양은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약간 좀 제가 좀 자료의 컨텐츠 꼼꼼함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누구와 좀 팀을 좀 구성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 그 영어와 계시는 저희 대표 강사님 계시거든요. 이분과 함께 제가 실제 북일고 담당하시는 분이시고요. 같이 저희가 교재 컨텐츠를 연구하고 있고 저희가 실은 약간 요 각자 영역에서 조금 뼈대가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다 각자 굵은 팀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가 사실 다른 학원에 가셨을 때는 보실 수 없는 컨텐츠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학생들이 여기 학원 자료와 다른 학원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학원을 둘 다 수강하든지 아니면 한 번 다니다가 나갔다가 돌아오든지. 근데 나간 친구들은 얘기해요. 아, 자료가 다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 봤을 적에 저희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외대국어를 위한 정확한 컨텐츠 강의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그 내부적인 명칭이 하나가 있어요.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매주 내신 대비 때 내신 대비를 위한 내신 기간을 하는 그런 동형 모의고사가 있는데 저희는 외대부고는 아예 일찍 시작해서 처음부터 아예 1기 때부터 그냥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컨텐츠 이름은 이제 원래 기플모라고 부르지만 요거는 같은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두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4개년 정도의 기출 경향은 완전하게 100%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작은 100%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마지막 당부사항입니다, 어머님. 자, 일단 저희는 긴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컨텐츠 파워라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강의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하고요. 강의 관리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학원에 비해 강력한 점이 있다면 아마도 강력한 컨텐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20기 아이들이 제가 사실 아이들을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대부고 친구도 못 봤고요. 제 작년에 봤는데 아이들마다 매년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른데 그 숫자가 주는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외대부고 20기 아이들은 조금 감이 되게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뭔가 그 받아들이는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아이들이 뭐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과거 영재고 라인 학습을 좀 그쪽 입시 대비를 준비하다가 이제 그 외고를 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 내부적인 원생들만 그런 건지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약간 인원 비중들이 전반적으로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사고의 속도가 조금 민첩한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풀리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는 조금 더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매년 느낌이 다르고 이 아이들에게 그렇죠. 던져줄 수 있는 정답의 연결고리가 매년 조금씩 다른 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또 아이들의 그런 읽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저희 미래탐구에서 공부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컨텐츠 그리고 두 번째 아이의 이 심층적인 논리력을 길러줄 수 있는 선생님의 코칭과 어떤 리더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가능해요. 아이들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전에 약간 쌓여있는 데이터도 있긴 있지만 선생님들마다 배정된 물이 조금 다르시기 때문에 좀 필기의 양은 그때그때 달라요. 현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강생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이걸 찍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주말에 오기 때문에 저희 주말에 한 번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 관리 방침은 온 오프가 다 관리가 가능해요.
저희 실시간으로 그냥 아주 깔끔하게 카톡방이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모든 게 공유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학습적인 뭐 과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 가능할 땐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는 학원에 방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실제 이 아이들이 그 먼저 공개가 된 그 어휘집 있잖아요. 그 어휘 교재를 이미 아이들에게 암기를 2바퀴를 시켰어요. 테스트를 2바퀴를 돌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어휘집에 있는 그 텍스트 지문이 30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 텍스트의 30개 지문을 가지고 만든 어휘 문제가 사실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부터 30유닛까지의 지문을 수동적으로 지금 한 바퀴 반 정도 돌았습니다. 네, 한 바퀴는 당연히 돌았지만 이제 한 번 출제를 하고 나 제가 또 중복으로 겹치지 않게 또 냈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는 아이들이 돌았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분명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답을 해야 되거나 질문을 해야 되거나 단어 재시험을 보여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아이들 관리 부분인 건데, 방학같이 아이들이 시간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찍 만나서 같이 시험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은 편하게 뭐 온오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리 이런 부분들은 학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이들이 그때그때 반응성 있게 필기들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그 외대국어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예상치가 있어요. 요 정도 선생님은 요 선생님이면 이번에도 요 정도 분량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문제 출제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이제 계약이 또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도 저희 아이들 그 하는 말로 현질이라고 하죠. 사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베이스를 저희가 다 타이핑을 쳐서 기본적으로 타이핑 처리를 하고 이 원문을 텍스트화 시켜서 이걸로 여기 있는 학교 문제의 유형들과 동형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00번 말씀드려도 아마 1학기 중간 정도, 기말 정도 지나 봐야 아실 겁니다. 이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학교 실제 유형과 똑같은 세트로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 실제 그 주에 나간 문제, 뭐 예를 들면 이 1주차에 학교 개학을 했고 3월 첫 주차에 수업을 나갔는데 원서가 한 20페이지 나갔다. 그럼 그 20페이지 문제를 가지고 이 동형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제 글씨가 조금 작긴 하지만 요런 소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제를 일일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건 실은 텍스트도 구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자료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이런 경우는 이런 텍스트화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를 만들거나 이런 선지를 만드는 데는 수공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실제 문제를 만드는데 그 방학 때는 제가 특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한 세트 20문제를 만드는 데는 넉넉히 천천히 만들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 잡고 만듭니다. 왜냐면 예문을 뽑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밑줄 하나를 긋거나 정답의 근거를 잡아도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치는 밑줄 문제가 아니라 정답의 근거가 있게 만들되 근거도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오랜 출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 자랑을 좀 드리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기계적으로 제가 약간 농담같이 하는 얘기지만 평균적으로 명절 이럴 때를 좀 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 주 7일 동안 제 강의와 연구가 돌아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잠자는 시간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일일 한 2-3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자고 만들 때도 있어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자지 않거든요. 약간 조금 요런 그 강단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제 문제를 내는 감각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만족도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이 점수가 사실 어제 토요일에 밤에 저희 저녁에 아이들이 와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본 친구들이 이제 아침 10시에 영어 수업이 있어요. 10시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저 몇 점 나왔어요? 저 뭐 틀렸어요? 합니다. 아이들이 잠을 못 자나 봐요. 궁금해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기대치가 아이들이 커요. 아마 이 문제가 그냥 쉬운 문제 정도였으면 아이들이 보다가 말았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크고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점수가 50점 나와 저는 선생님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도라면은 문제 난이도는 아이들이 인정한다는 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친구들이 수능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모의고사는 풀릴 수가 없어요. 거기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3 수능 문제 뭐 이런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는 이 친구들을 정확히 평가하기 힘들고요. 봤을 때 외대부고가 아무래도 좀 영어 공부를 아무리 놓고 뭐 중3 때, 중1학기 때, 2학기 때 영어 학원을 거의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성적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과학에 올인했다가 이제 뭐 영재하고 라인을 이렇게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외대북으로 오는 경우에는 영어를 좀 쉬었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고1 모의고사는 그냥 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 경험치가 많지 않은 친구도 처음에 많이 틀리다가도 좀 풀다 보면 감을 잡는 순간 점수대가 꾸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들이 반응성이 올해는 조금 빠른 친구들이 먼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만든 자료 퀄리티가 되게 많이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쉽게 맞추는 문제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금 더 숫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원서로 프린트로 나가는 것들은 다 이런 동형 자료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 피땀 어린 노력으로 저희가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그리고 계약하는 주간이 되면 제가 그 계약 첫 주를 두고 그 계약 3월 저희가 예를 들면 3월 3일을 전체 그냥 개강 주간을 본다라면은 그 전주와 그 첫 주까지 제가 2주 동안은 다른 건 아무런 일정도 안 잡습니다. 저는 마트에도 가지 않아요. 저는 장 보러도 가지 않습니다. 쿠팡이 도와줍니다. 네, 정말 저는 정말 시급을 전폐하고 집에서 약간 그 학기 초에 준비할 수 있는 교재 셋업을 다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런 긴장도가 올해 외대부고 아이들은 처음부터 조금 아이들이 문제를 조금 수준 높은 문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1회차 만들 때부터 제가 실은 이미 그 모드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지금도 전투 모드 상태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다 보면 대략 감은 잡아요. 근데 내신 전까지 얼만큼 만들어서 얼만큼 훈련시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한 3주 전에 풀렸던 문제 다시 풀게 하면 또 틀리거든요. 심지어 똑같은 문제여도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 체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많이 풀립니다. 솔직히 많이 풀리긴 해요. 제가 숙제량도 많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많이 풀긴 하지만 킬러 수준 문제를 기본적으로 주 단위 70문제는 기본적으로 시키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또 어휘 이 학교 유형과 학교 내신 지문에 있는 그 어휘가 아니고 따로 별도의 어휘가 한 150개 정도가 아예 그냥 어휘 문제같이 나가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정도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 숙제에 대한 그 워크로드는 많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는 조금 밀릴 정도로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단어 시험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보고 있고 이제 철자 시험부터 한글 뜻 시험까지 꼼꼼하게 다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휘 역량 갖춰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조금 사실 그 어떤 0.1점 정도의 격차도 저희는 인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물론 격려할 땐 많은 격려를 하지만 또 이런 학습적인 몰아붙임은 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분 없으세요? 며칠 전에 들은 건데요. 과목적인 혹시 앞에 설명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약간 그 수강 인원이 시즌마다 격차가 좀 큽니다. 예, 그 대세라든지 심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될 건데요. 그 소비 심리 정확한 원인은 아마도 정보력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모 강사님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는 120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냥 저도 들은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한 학기 시험 빠지고 나서는 40명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 10명이 되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강사님마다 케바케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대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치를 가는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심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한 번 대치에 계신 쌤들은 계속 그 쌤을 쓰기 때문에 계속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치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은 그 학교만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그 명성과 누적된 데이터에 대한 기대치로 가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질만큼의 다량의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가장 궁금하시면 해결책은 딱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동시에 수강을 다 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꽤나 많으세요. 네, 꽤나 많으세요. 왜냐면은 바람직하진 않은데요. 좀 비용적인 부담 되시죠. 근데 이제 온라인 수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약간 대체해서 많이 이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땐 조금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관리 부분이라든지
네. 근데 어차피 인원이 아주 많아지게 되면 관리 조교가 붙거나 어떤 방식이 특화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일정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는 또 그건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조교가 만드는 자료가 있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외대국어는 자료로 프로그램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프로그램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만듭니다. 네. 그냥 수업 자체를 그냥 온라인으로 병행 같이 하기 때문에 강의도 일부 듣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 영상 송출 가능하신데 그냥 똑같은 수강료로 똑같이 컨텐츠 받아가시고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그런 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반 자체를 그냥 온라인 수강하시겠다. 그러면 자료를 좀 받아가시는데 저희가 주차별 교재이기 때문에 주차별로 가져가시거나 뭐 이렇게 좀 전송을 드릴 수는 있어요. 네. 네, 웬만하면은 종이북으로 받아가시는 게 양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PDF 받아가도 PDF로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네. 아, 네네네.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는 가능도 합니다. 네. 대체로 이제 가지러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이 챙김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가지러 오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가지러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약간 직접 가지러 오시겠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 어떤 경우는 그냥 PDF로 주세요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대체로 저희는 그러니까 PDF로 주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역시 책으로 넘겨가면서 손마술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반드시 책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아마 문제에 대한 뭐 퀄리티나 양적인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풀지 못하는 게 가끔 컴플레인으로 돌아오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국어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 현장 강의가 되었든 온라인 되었든 간에 학생이 다 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저는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설 강의가 약간 아이들마다 틀리는 문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아이들마다 틀린 문제를 제가 취합을 해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주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실제로 아이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 오는 경우는 제가 쉬는 시간을 뭐 등등 활용해서 오답에 대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아이들은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영상 강의 찍어줘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현장 질의응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 카톡 질의응답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없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